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20, 30대 청년들이 해마다 7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보다 이런 청년출 유출이 부산 인구 감소에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산시의 해석은 아전인수격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 고용률이 올랐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인데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청년 유출 기획 보도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허지엽 씨는 경남 양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 건실한 LED 제조업체를 택했는데 아예 사는 곳도 양산으로 옮겼습니다. 부산 쪽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저한테 맞는 직장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 씨처럼 부산을 떠난 20, 30대 청년 인구만 지난해 7만 4천여 명. 1년 동안 부산 중고 인구와 한 해 출생아 수보다 훨씬 많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빠져나갔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0월 부산의 고용률이 크게 높아져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만 6천 명 더 많이 새 직장을 구했고 이 중 청년 취업자도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부산에 활발한 우리 일자리 사업들, 맞춤형 일자리 정책 사업들이 저희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주장의 근거인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확인했더니 임금을 받지 않고 가족 사업을 돕는 무급종사자와 자영업자 이렇게 5만 1,000명이 늘었고 정작 임금 근로자는 오히려 2만 5천 명이 줄어 취업자가 마치 2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착시를 일으킨 겁니다.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를 저희가 취업자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를 알고도 유리한 부분만 빼내 홍보에 활용했습니다. 부산 지역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69만 원, 전국 평균보다 낮고 월 평균 근무 시간은 178.5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더 적게 벌면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부산의 취업 환경이 청년 이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업에는 유능한 인재가 지금 잘 영입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원자도 저조하고. 부산의 고학력 취업률은 63.9%, 1년 이상 같은 직장을 유지하는 유지 취업률은 77.2%. 둘 다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로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드물다는 의미입니다. 부산시가 엉터리 통계 해석에 빠진 사이 청년층 이탈은 가속화되고 부산 인구 쇼크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시가 북한, 러시아와 경협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겠다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업무 협약 파트너인 북한과 러시아 측 인사는 없고 수소 생산에 원료를 활용하겠다는 이 갈탄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자, 그럼 부산시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건지 이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남북러 경협 수소 생산 운송 프로젝트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에 매장된 값싼 갈탄을 활용해 현지에서 수소를 생산한 뒤 부산까지 해상 운송한다는 게 프로젝트의 골자입니다. 북한 나선 지역에 수소 생산 공장을 지으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무 협약식엔 협약 파트너인 북한과 러시아 측 인사는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북측과는 아예 접촉조차 안 했습니다. 일단 직접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북측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아직 한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석탄 중에 가장 값이 싼 갈탄은 연소될 때 매연과 악취가 심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연료. 극심한 환경 오염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북경이 갈탄을 난방 연료로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는 나라가 갈탄을 써요?
갈탄을 써갖고 수소를 얻어낸 게 그렇게 해서 얻어낸 수소가 청정연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산시가 무리수를 두는 건 정부가 연말까지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하는데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할 그 수소 기술 개발과 관련된 R&D에 우리 부산시하고 또 이제 지역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그 R&D를 이제 따오는 그 과정이 이제 먼저 좀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을 위한 오늘 그 업무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10여 곳. 하지만 북한의 수소 생산 기지를 짓겠다는 지자체는 부산 말고는 없습니다. 탄소 시범 도시 선정과 함께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힘을 실어보겠다는 부산시의 충정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갔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임한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안 된다. 그래서 김해 신공항이 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최근 김해 신공항보다 1조 원이 더 싼 예산으로 가덕 신공항을 지을 수 있다는 연구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선웅 기자입니다.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과 다름없는 김해 신공항은 일대 주민들의 극심한 소음 피해와 이에 따른 항공기 야간 운항 제한, 급증하는 이용객으로 인한 각종 불편 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김해공항은 항공기 사고에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주변 지형의 특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안이 가덕도 신공항이란 데 이견은 없지만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입니다. 기존에 검토됐던 가덕 신공항 안은 무려 327만 제곱미터의 바다를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매립 비용을 포함한 부지 조성비에만 3조 8천억 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전체 공사비는 8조 원으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 확장에 필요한 예산으로 확정한 6조 9천억 원보다 훨씬 비쌉니다. 부산시가 부산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연구조사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아직 공개된 적 없는 이 자료에선 김해공항 확장보다 오히려 1조 원 더 싸게 가덕 신공항을 건립할 수 있다는 완전히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활주로 방향을 동서 방향이 아니라 남북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상을 매립해야 하는 면적이 327만 제곱미터에서 118만 제곱미터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이에 따라 부지 조성비에서만 약 1조 7,300억 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 예산 5조 9천억 원. 김해공항 확장에 6조 9천억 원을 쓰느니 가덕 신공항으로 가자는 결론입니다. 공사비가 훨씬 희락되는 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공학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상당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 부담 문제를 걷어낸 가덕 신공항이란 커다란 변수가 생긴 가운데 국무총리실은 김해공항 확장의 적절성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2020학년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시험 점수표가 오늘 각 학교별로 배부됐습니다. 이 점수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또 이 점수들을 근거로 앞으로 지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정세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능시험 성적표를 나눠주는 고3 교실의 표정입니다. 차분히 앉아서 가채점한 점수와 실제 얻은 점수를 확인하며 고민에 빠져듭니다. 올 대학 입시에서는 인문계의 경우 수학이, 자연계에서는 국어가 당락의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선학교 진학지도 교사들은 당초 예상보다 점수가 적게 나왔다고 벌써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합니다. 대학은 모든 과목을 또 다 반영하지도 않고 대학에 따라서는 우수한 몇 개 영역이라든지 자기가 잘 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조합을 잘 찾으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학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이제부터는 전략 싸움으로 희망대학, 희망학과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자신이 얻은 과목별 성적을 잘 조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과 학과를 찾는 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또 가산점 아니면은 영어 반영 방법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수능 조합이 뭔지.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나다 3개 군별로 각 군마다 2-3개의 대학을 선정한 뒤 남은 기간 각 군별 1개씩의 대학으로 압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에도 재수를 고려하는 경우 적정 지원과 소신 지원을 반드시 진학을 목표로 할 경우 적정 지원과 안정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정시로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이제부터가 수능 6교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정보와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올겨울 들어 부산 지역에서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부산기상청은 어제 아침 최저기온이 0.3도를 기록하면서 얼음이 지난해보다 4일 빨리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된 데다 밤 동안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부산의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6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늘 BIFC 2단계 건물 2층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증권박물관인 부산증권박물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유물 9천여 점을 소장한 부산증권박물관은 예탁원이 지난 2004년 문을 연 일산증권박물관의 3배에 달하는 규모로 부산의 첫 100년 기업인 성창기업과 80년대까지 신발 산업을 주도했던 태화 등 부산 지역 기업들의 증권 전시를 비롯해 한국전쟁 당시 광복동 증권시장을 재현한 공간도 마련됩니다. 지난 10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평동 사면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대한토목학회 부울경 지부는 오늘 성토면 붕괴 사고 원인 분석과 보강 대책 수립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2월까지 원인 정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회에 따르면 붕괴된 사면은 석탄재와 생활 폐기물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태풍 미탁 상륙 당시 많은 비로 인해 붕괴된 사면이 쓸려 내려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